이 시간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용량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용량에는 권장량이 있고, 최정량이 있고, 허용량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을 좀 다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도 전혀 모르면서 맨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의사분들이든, 아니, 제가 뭐, 수술, 뭐, 이런 거에 얘기 안 하듯이 왜 의사들이 자꾸 건강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뭘 한다고? 책 몇 권 읽으셨습니까? 이런 내용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권장량이라는 건요, 하루에 세끼 적정량의 식사를 했을 때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이 세끼 잘 먹으면 채워지는 양. 근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 의사가 하루 필요량은 세끼 밥 제때 먹으면 다 흡수됩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더라고. 거꾸로. 거기서 뽑은 양이 권장량이라고요. 권장량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꼬리 물고 뱅뱅 도는 거예요. 얘나 같은 말인데. 그래서 권장량은 새끼를 제때 먹을 때 건강한 사람들이 하루 쓰는 양, 그래서 흡수되는 양을 얘기하는 거고, 최종량은 다 틀리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매연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육체 노동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들의 상태가 다 틀리잖아요. 그럼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단백질이라든 칼슘, 마그네슘이라든 이런 영양소를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뼈를 용출시켜다가 막 갖다 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중에 병 걸리거나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왜? 운동과 영양의 밸런스가 깨지니까요. 그래서 하루 운동하면 이틀 영양 관리를 하고 회복하라고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소진되고 근육이 파열된 것들을 회복하고 해서 이 잔근육들을 만들게 하는. 그러면 그 최정량은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의 최정량을 찾아갖고 하는 게 그래서 우수상, 학교로 보면 우등상, 얘는 그 수업 일수. 무슨 얘기예요? 저거 일수 못 채우면 잘려. 병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권장량, 이거 먹으면 권장량이에요 라는 부분은 이걸 더 먹으면 안 돼요라는 게 아니라, 권장량을 넘으면 안 돼요라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적게 먹으면 안 돼요라는 뜻이에요. 수업 일수라는 게 이거보다 더 나오면 안 돼라는 게 아니라 이거 밑으로 나오면 학교 잘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장량은 그 이상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권장량 이상을 먹어야 질병이 안 걸린다. 비타민 D를 권장량 이하로 먹으면 꼽추된다. 꼽추. 구루병. 비타민 A를 권장량 이하로 먹으면 야맹증 온다. 비타민 C를 권장량 이하로 보면 괴혈병 온다. 비타민 B를 이거 권장량 이하로 먹으면 각기병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안 오게 하는 양. 그것도 다 틀리겠죠. 사람 용량이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권장량은 이거 권장량 이상으로 먹는데?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적게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장량이라는 건. 그러니까 거기 적혀 있는 게 대부분 다 권장량이에요. 하루 양 얼마. 그럼 이거 이상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이하로 먹으면 안 된다고. 병 걸린다고. 그 다음에 최정량은 뭐냐? 자기에 맞게 자기가 필요한 양을 충분히 먹는. 임산부는 칼슘량이 600에서 700을 먹어라 했는데, 임산부는요 훨씬 많이 먹어야죠. 성장기 아이는요 많이 먹어야죠. 수유모는요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1200이든 1800이든. 근데 그걸 그냥 쫙 선거놓고서나 똑같이 먹이면 됩니까? 그래서 최정량은 다 틀려. 성장기 아이도 운동선수가 있고요.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먹는 걸 최정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등상. 허용량이 이게 부작용이 오는 양이에요.
이 세 가지 알아야 돼. 허용량은요, 먹으려면 여러분들이, 그 돈이 없어 못 먹어요. 셀레늄 같은 경우가 이게 허용량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셀레늄이 원래가 알카리 독성이 있는 물질로 발견된 거기 때문에 부작용, 막 탈모가 일어난다든지 피부가 거칠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하는데, 그걸 제가 정리해 보니까요, 한 달분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러면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탈모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양이 금액으로 따지면요, 40만 원, 뭐 30만 원, 3만 원이라고 해도 100만 원 꼴이에요. 셀레늄 하나만. 그렇게 먹으면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탈모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비타민 C나 B는요, 허용량 자체도 별로 없어요. 왜요? 배출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메가도스를 쓰는 거예요. 비타민 B나 C를. 왜요? 최종량은 잘 모르겠으니까. 예를 들면 막 염증이 있다든지 정신병을 앓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최정량이 막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메가도스 엄청난 양을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왜? 써도 넘치면 소변으로 배출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비타민 B나 C를 메가도스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걸 또 보면 제가 이게 듣다 보니까 그게 막 만병통치약처럼, 아니면 막 그거, 여러분 칼슘이 필요한데 비타민 C를 저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먹는다고 해서 칼슘 부족해서 골격계 용출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됩니까? 필수 영양소는 채워져야 돼요, 거기에 맞게. 물론 비타민 C는 허용량 높고, 예를 들면 생리활성물질하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훨씬 도움이 되지만, 칼슘이 극도로 모질라서 골격계를 용출시키고 있는 사람한테는 칼슘이 들어가야 돼요. 필수 지방 영양소니까. 필수 영양소는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리비의 물통. 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모질라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최소 얘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얘가 물을 부으면 여기까지 찬다는 거야. 이게 필수 영양소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채우지 않으면, 얘를 아무리 많이 채운다고 해도 얘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건강은 얘가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만큼 채워야 돼. 그럼 보세요. 보통 권장량은 이만큼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배가 모질라잖아요. 유전적, 결함이든 환경적 이유든. 그러면 얘를 채워야지. 야, 권장량 이상 먹으면 안 돼. 고봉밥 있잖아요, 고봉밥. 머슴밥. 배고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한테 이걸 밥을 많이 먹였더니 옆에 사람이 그러는 거야. 너 그러다 당뇨 걸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그게 그 사람에 맞는 양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용량은 예를 들면 어디에 적어 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최정량은 왜 그래요? 개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내 상태를 잘 이해하고, 영양소를 좀 공부하고, 미분, 적분 이런 거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영어 좀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영어 평소에 몇 명 만난다고 영어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영양소는 매일 밥 먹고 매일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이거 공부 안 하고 뭐 영어, 독일어,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 몇 명을 만난다고. 좀만 기다려보세요. AI 때문에 동시통역이 돼버려요. 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고, 영양소는 누가 동시통역 안 해줘요. 공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부족한 게 뭐고, 이런 것들은 왜 오는지, 영양 결핍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영양의 불균형이 어떤 문제를 할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깊이 이렇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건강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